네, 안녕하세요. 평생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칭다오라는 곳은요, 그래도 좀 시원한 편인데 그래도 덥습니다. 제 지금 가족분들이나 친구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뭐 더워서 난리가 아니시더라고요. 모든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날씨에 코로나에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 줄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한 내용은요, 한국인이 중국을 알아가는 과정, 한국인이 중국을 알아가는 13단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히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가 원래 5,000년 동안 중국 옆에 있으면서 중국과 관련된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100년 전에 개항하고 열강들의 침입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도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그때 어색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중국 것이 오려고 그러니 이제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처럼 아예 한국과 중국 언저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더니 대략 13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좀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은요, 유독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요, 중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 좀 특이하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북한이 바로 한국 옆에 있는데 북한이 이 한국, 남한, 남조선이라고 하나요? 그 한국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가요? 북한도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북한이야 독재 정권이 사람들 시야를 다 가리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고, 한국을 그거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뭐 말이 안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봤을 때에 지금 한국은요, 중국과 관련된 어떤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 언론에서 분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만 내보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커요. 물론 이제 언론 쪽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보시면은 많이 좀 섭섭해 하시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얼마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MBC에서 그 다른 나라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를 굉장히 폄하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 언론에서는 그 타겟이 MBC가 될까요? 아니면 한국의 언론이 될까요? 글쎄, 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의 MBC 문화방송을 얼마나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국의 언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 MBC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MBC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거리를 두는 듯한,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제도 지금 중국 그 하남성의 정조라는 곳에서 크게 홍수가 났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주시에서 홍수가 났다 라고 보도를 할 수 있어요. 정주시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전체에서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조에서 홍수가 났다고 중국이 다 홍수가 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주 가관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식의 보도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중국 옆에 있지만 중국을 바라보기에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런 사실을 먼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나름대로 만들어본 한국인이 중국을 알아가는 13단계, 이 13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중국을 접할 일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사시는 거예요. 뭐 사실상 좀 쉽지 않겠지만, 두 번째 단계는 한국에서 조금씩 중국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순수 단계다, 약간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3단계부터가 재밌습니다. 3단계, 중국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변의 인식이라는 게 대부분 중국이 안 좋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여하튼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중국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나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5단계가 되겠습니다. 5단계는요, 중국 현지에 직접 가보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중국 현지에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실제로 와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이따 강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에 잠깐 있다 가시는 거예요. 뭐 일주일도 넘지가 않거나 길어야 한 2주, 이 정도 기간은 그간 내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했던 어떤 선입견들이 모두 사실이다, 이런 걸 강화하는 어떤 그런 소중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합쳐서 이게 선입견 단계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단계로 가볼게요. 6단계부터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서요, 그간 내가 생각했던 중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6단계입니다. 6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국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거는 진짜 아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6단계고요. 7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중국에서 나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요, 의식주를 해결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이제 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제 차이를 둬야 되는 게, 뭐 주재원 가족분들이나 이러면은 남편이 중국말 다 하면 이제 그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막 의지하고, 요거는 이제 생활이 혼자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대화도 하고, 어려운 말 말고 그냥 생활 중국어 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7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단계는요, 한국에 있는 지인과 소통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그 다음에 인식을 공유를 하면서 좌절하는 단계입니다. 요 단계가 되면 한국에서 너 이제 중국화 됐다, 너 이제 세뇌가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분명히 한국도 보이고 중국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있는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봤을 때 확실한 것 같은데 말을 해도 뭐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8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를 저는 어떤 변화 단계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9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9단계부터는요, 조금 이제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회에서 나만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성공 경험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9단계입니다. 요거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냥 중국에서 이제 뭐 공부만 하고 가셨다든지 이러면 이제 9단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9단계는 자기가 중국에서 뭘 했는데, 그것이 뭐 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영역이 됐든 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거를 이제 9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단계는 뭐냐? 저는 이 10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뭐냐? 중국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아내가 중국 사람인데, 제 아내하고 살기 전에도 저는 이제 제 한국에 있는 제가 살고 있던 그 사회에서 중국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제로 중국 사람하고 살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한,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모두 동의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10단계라고 구분을 해봤고요. 자, 11단계는 뭐냐면요, 중국 사람의 관점으로 중국과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그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잠깐 내려놓고 중국 사람의 그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한국 사람의 그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갈아탄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저는 11단계라고 봤습니다. 자, 12단계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12단계가 뭐냐면 중국이라는 곳이 대단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 정도가 되시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하신 이후에 중국 정말 모르겠다. 중국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단계가 저는 12단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시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개념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느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13단계는 뭘까요? 이 13단계는 중국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는 단계. 12단계하고 뭐가 다르냐? 12단계는 절망을 했는데 내 주변에 같이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는 집단이 없는 거예요. 13단계는 같이 연구하는 집단,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중국이 지금 어떤 상태고 중국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봤던 13단계라고 보고요. 이 중국 사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조차도 자기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최고 수준의 중국 전문가가 있다. 자, 그분이 2년 뒤에 중국에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오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 못 따라가십니다. 그거 바로 못 따라잡아요. 중국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회라는 것은 어떤 내가 뭐 자격증 따듯이 이만큼 공부하면 그게 중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가는 속도보다 중국이 변화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인이 중국을 알아가는 13단계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단계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